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2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소영은 지난 14일 정례회 기간 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사 완공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천로 342은 기존 건물에서 5, 6층을 증축, 840.08 했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1층 646.83 하여 총 36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월에 준공됐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물결표 사인 4층 과 샘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 6층 이 같은 건물 내에 함께하고 있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52명의 근로자가 현수막 종량제 봉투 황사 마스크를 생산하고 샘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36명의 근로자가 국수와 누룽지를 생산한다. 먼저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소영 위원장은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시와 시의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아동복지시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부천시 자원봉사센터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1년 경기 사랑의 집 고치기 및 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와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센터는 재능나눔 봉사자 및 전문업체 섭외와 진행을, 행복마을관리소는 수혜 대상자 조사 및 추천을 담당하였다.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아동이 포함된 차상위 계층 시설 및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내 아동복지시설 3개소 및 취약계층 4가구가 선정되었다. 이후 공모사업 지원비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혜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수혜기관인 아동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아동들이 항상 뛰어노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창문 상태가 불안정하여 늘 조심스러웠으며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항상 부착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안전도 확보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석상균 자치분권 과장은 자원봉사센터와 행복마을관리소의 활동을 통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과 취약계층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지역번호 032-625-6501로 연락하면 된다. 부천시 25일 온라인에서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 부천시는 오는 6월 25일 금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16회 부천시 평생학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과 디지털 디아스포라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기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평생학습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평생학습 취약계층을 디지털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강제로 내몰린 새로운 세계 즉 비대면 환경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차원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새로운 평생학습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교수의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외의 탄생 김아미 경인교육대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 연구원의 낯선 것과의 화해, 디지털 학습 근육 기르기 김수정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낯선 땅에 희망 심기, 디지털 평생교육 지지체계가 진행된다. 이어서 김수정 소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는데 이성재 부천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위원, 김동철 경기도 평생교육과 온라인 평생교육팀장,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부천의 평생학습 뿌리내림이라는 주제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천시 평생학습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조 강연과 자료집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럼 주제에 대한 사전 학습을 유도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했다. 기조 강연은 22일 화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자료집은 24일 목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6월 24일 목까지 접수 링크 https://url.kr/ch7d8v나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하기 바라며
사전 신청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김수정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학습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 생겨났다며 이번 포럼이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사례와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learning.버컨.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625-8484-8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집중 홍보로 대상자 발굴에 나서 부천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고자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돌봄 어르신 댁의 생활지원사가 1:1 방문을 통해 안전지원, 방문, 전화, ICT 안보 확인, 사회참여, 교육, 문화활동, 생활교육, 신체, 정신건강교육,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민간후원, 특화서비스, 은둔형, 우울형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생생활 영위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포함, 희망복지과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원미노인복지관, 심곡동, 부천동, 부천종합재가센터, 중동, 신중동, 상동, 소사노인복지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오정노인복지관, 성곡동, 오정동, 4개 기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 서비스는 오정노인복지관이 부천시 전 지역을 관할하여 담당하고 있다. 부천시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3종 지원사업 현다.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재보험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정보통신, IT,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 명을 가입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성남시가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상해 사망장애 보상비, 상해 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 건강검진 1일 포함, 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 하루 84,000원을 지급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 영업자 등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고 3종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성남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 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지원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장치다. 설치 대상 공동주택은 지역별로 수정 17곳, 중원 11곳, 분당 23곳 등 모두 51곳이다. 이를 위해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말일까지 설치에 나선다. 단지별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도 지정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현재 성남 지역 내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법정 의무시설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909곳이다. 이번 설치를 마치면 모두 960곳으로 늘게 된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 비의무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6억 원 추가 투입.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 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수혜 인원을 1,6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사업 대상 인원은 모두 5,000명으로 늘게 됐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 1년 동안 최대 48만 원, 자부담 20% 포함,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앞선 1월 국토 13억 원으로 시범 추진해 신청 접수 보름 만에 3,400명분 사업량이 조기 마감됐다. 이에 시는 사업비와 물량을 확보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임산부 지원에 나서게 됐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6월 16일부터 에코이몰 홈페이지 www.ecoemail.com을 통해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검증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살림 쇼핑몰 https://mam.한젤림.5.kr 에서 선택형, 완성형, 프로그램형 등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으면 된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12추가 투입은 사실상 모든 임산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려는 조치라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